1959년 은평에 허름한 군용 천막 2개가 세워졌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세워진 그 군용 천막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은평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다들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은평천사원.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지어진 그 허름한 2개의 군용 천막은 현재 25개의 기관을 운영하며 아동복지 외에도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국제개발 협력으로 그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의 손길은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던 나라로 발전하였고 그 성장에 함께 동참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은 2012년 엔젤스 헤이븐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 손길을 해외의 빈곤 국가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고마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옛날 은평천사원의 설립, 그 밑바탕에서 지금까지 지탱해온 사랑의 정신들을 다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복지, 우리 지역에서 50여 년간 지역의 어려운 아동복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와 함께 해온 엔젤스 헤이븐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은 한 분야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엔젤스 헤이븐의 송승규 프로젝트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승규 사회복지사입니다. 아, 네. 제가 자기소개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다 하셨군요. 네. 제가 매니저님이라고 호칭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렇게 일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그 은평천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은평천사원 그리고 이제 엔젤스 헤이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는 있지만 잘 몰라요. 간단하게 엔젤스 헤이븐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설명 잘 주셨는데요. 이제 전쟁 고아를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 돌보고 이제 뭐 케어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왔고요. 그런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 안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장애인 그 복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좀 감당을 하고 있고 특히 은평구 안에서는 장애인 복지나 뭐 아동 청소년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번에 사실은 매니저님을 모시면서 엔젤스 헤이븐에 대해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현재 25개 기관이 이 사회복지법인 안에서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만한 곳 몇 군데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법인에서 이제 모태가 되는 이제 그 기관이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은평천사원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동 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저쪽 응암 이동 쪽인가요? 그래서 은평 시립 청소년 센터 이렇게 네.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개소한 이제 가련 청소년 센터 뭐 이런 곳들도 저희가 지금 뭐 서울시 위탁, 구 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참 걱정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좀 확진자 발생해서 좀 병원들이 좀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희 산하시설 중에 이제 서울재활병원이라고 이제 네, 알아요. 저희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확진자 발생했었지만 이제 병원들이 막 많이 확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예방 준칙이나 이런 것들 잘 지켜서 그리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도 협업을 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막아졌던 그런 어쨌든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저희 같은 법인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서부 장애인 복지관은 알고 있었는데 서울재활병원이 사실은 네, 엔젤스A 잘 분의 모르시죠. 그 법인 산하 기관인 줄 몰랐었어요. 네, 네, 그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원인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다들 많이들 그러시고요. 네. 그 옆에 있는 서부재활체육센터도 네네네네. 저희 같은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번지 근처에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다 저희 의타이거나 네. 직영 기관입니다. 네. 되게 자랑스럽네요. 왜냐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 서울재활병원이 재활에 네, 있어서 맞아요. 독보적인 어떤 맞습니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서울 전역에서 그 이제 재활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이 서울재활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뭐 줄을 쓴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이긴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이제 재활 치료가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다는 또 반증이기도 해서 법인 뭐 어쨌든 병원에서 그런 환자분들을 좀 케어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시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이용하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들어보면 어쨌든 오래 저희 치료사분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 근무하시고 또 장애인분들 계속 오래 케어했던 뭐 의사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치료의 수준이나 이런 만족도나 뭐 이런 것 치료의 경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병원이라고는 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재활병원들도 생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곳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 병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같이 공유하려는 노력들이나 시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울재활병원이 그 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애로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되는 환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네네. 또 서부 장애인 복지관과 또 연계되어서 네. 그분들의 또 사회에서의 그 활동들도 또 같이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네트워킹이 맨제스 헤이븐의 산하 기관들이 그런 네트워킹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같은 법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그렇다고 이제 법인 산하 시설이라고 해서 뭐 이제 그 순서를 뭐 앞으로 바꿔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적어도 청탁을? 이제 그런 건 없고요. 일단 네. 순서와 뭐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확히 잘 하는데 다만 어쨌든 의뢰하는 상황이나 상황 공유들이 서로 이제 잘 되니까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치료에 들어가는 것과 일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것은 치료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성이 좀 있죠. 네, 그렇군요. 참 우리가 은평구 안에서 이런 그 굉장히 소중한 이런 기관이 있는데도 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법인에서 이제 해외 사업 부분을 일부 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저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제 은평구청하고 같이 이제 베트남 후에시라는 곳에 이제 프로젝트 공사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코이카 공모 사업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업 기획하고 내용들 정리하면서 같이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업무가 일단 제가 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내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큰 주제는 청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은평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는 곳에서 이제 은평형 사회보장 증진 사업이라는 이제 공모 사업을 냈었고 거기에 이제 은평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기획해서 이제 같이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종료 아동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해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퇴소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연령대로 보면 딱 청년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지역 안에서 어떻게 잘 자립할 수 있는지,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역이 마을이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요즘 관심 있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조사해보고 좀
뭐 만들어 가보고 있어요. 아, 네. 와, 그러면 이제 뭐 해외 사업과 국내 사업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 저희가 이제 하나씩 조금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해외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네. 베트남으로 가서 아마 봉사하는 일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해외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코이카 봉사단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베트남에서 일단은 이제 그 기업인 뭐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입국이 다 지금 막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이카 공모사업을 저희가 내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청과 같이 그리고 지역 기관들과 같이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공모사업이 안 나옵니다 올해. 아, 그러니까 사람을 파견하는 사업이라 아.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네.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그 공모 사업이 올해는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거를 보고 대신에 이제 좀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지금 언택트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대응할 건지는 조금 같이 논의해 보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현재로서는 뭐 그런 논의 과정이 다시 시작됐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코이카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이제 받아서 네. 진행을 해야 되는 네, 사업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네네. 코이카 자체에서 사업을 지금 전혀 못 내는 거죠. 내고 네. 있지 않게 공모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군요. 일단은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뭐 어쨌든 다른 이제 공모나 혹은 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지역 내 뭐 이 민간협력 추진단이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아, 이런 것들 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이나 이제 구청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논의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내년에 어쨌든 이 사업들을 다시 또 진행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없어지는 사업들은 아니니까. 그럼요. 자, 네.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어떤 친구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아, 네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조금 미리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일단 우리나라가 빈곤 국가에서 네. 그 이제 원조를 받는 곳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뀐 아, 경험이 있는 네네네.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도 지금 원조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우리가 잘 발전해온 사회복지 그런 사업들 발전해온 경험들을 잘 전수해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을 일단 기획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 사회복지관 발전 모델을 전파하는 형태로 이제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관내 발전 모델 우리나라도 처음에 사회복지관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의 영역이나 해야 되는 중점 사업들이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관 사업이 3대 사업 영역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베트남 후에시라는 곳에서 그런 사업들이 좀 잘 연결되고 이제 뭐 어쨌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고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좀 진행하는 친구들이 프로젝트 봉사단이잖아요. 봉사단 네, 참여하는 친구들 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나 연령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도 이제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 좀 크게 이제 좀 홍보하면서 좀 사실 이게 모집이 좀 힘든 사업이라고 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뭐 네네. 설명회도 하고 이게 모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모집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주로 이제 대학생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가기 전에 이제 조금 어떤 청년들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청년 시기 얘기할 때 갭이어라고 하는 이제 그 일정적인 이제 경험과 그런 체험의 여러 가지를 쌓아야 가는 이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기를 좀 바라고는 있었죠. 네. 뭐 그래도 이렇게 나이 제한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년에 나오면 저는 네, 안 되나요? 됩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신다면 저희가 뭐 저 사회복지사 자격됐습니다. 네네. 근데 언어가 안 돼서. 네. 저도 베트남어가 안 돼서 네. 통역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잘 요청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저도 진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 저희의 청년 때는 사실 이런 기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너무 급급해서 살아가던 때라 지금의 이런 기회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사실은 요즘 청년들이 들으면은 꼰대 발언인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러워요. 요즘 이제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많이 좀 전달이 돼서 이 친구들이 다음 나이대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좋은 이 밑거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사업 설명회 있을 때 제가 꼭 참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꼭 코로나19가 잘 종식됐으면 하는 네, 정말 꼭 큰 그래야 바람이 되겠네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국내 사업들 중에서 아까 이제 뭐 우선 보호 종료 아동 아까 잠깐 설명을 네네. 하시긴 하셨는데 뭐 시설이나 이런 데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보호 종료를 한다는 그런 그 아동이나 청년들의 이제 자립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은평천사원에서 이제 나이가 돼서 그 천사원을 나와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일단은 그 천사원에서도 이제 보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제 뭐 독립할 수 있도록 이제 일단 그런 이제 생활 시설들에는 이제 자립을 지원하는 이제 전담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역할들을 하고 이제 천사원에서도 뭐 그런 자립할 수 있게 뭐 주거지를 알아봐 준다던가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뭐 저 은평구에는 그런 이제 자립 생활 시설이 그러니까 자립 생활 시설이라 그러니까 아동 생활 시설이 두 군데가 큰 곳이 있고 꿈나무 마을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저희 천사원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정위탁을 으로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종료돼서 나오는 이제 시설이 아니어도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호 기간이 종료가 되고 그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관 그러니까 대학교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으면은 그 보호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저도 지금 만약에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 어디서 자지 이거부터 그쵸. 이제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거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 뭐 직장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생활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있다 보면 사회적 관계망들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에 나 혼자 버려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주거지도 그러니까 뭐 연결은 해주시긴 하지만 그 기간에 텀도 발생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이제 아동 생활 시설들이 있고 뭐 그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이제 보호 기관들이 있었다가 거기서 나오는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2,600명인데 매년 약 그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나오면 지역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사회에 그리고 뭐 마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착하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좀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요 사업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저희도 이제 그런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크게는 그리고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로 사회 진입을 할 수 있게 어떠한 경험치와 어떤 능력치를 지역이 그 친구들에게 주어줄 거냐 크게는 이 두 가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그런 청년들, 아동들이 이제 청년의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은평 안에 있는 그 주거의 어떤 자원, 그리고 일자리의 자원들이 그 친구들을 안아낼 수 있는 네트워킹이 사실은 조금 미리 바닥이 되어 있으면 이 친구들이 얼마든지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뒤에도 사회로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서 뿌리를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에 대한 그렇죠. 고민들을 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지역사회에 이제 기획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좀 호의적인지 은평의 자원들이 주거나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때 좀 호의적인지 여전히 예전처럼 좀 이 장벽이 조금 높은 건지. 일단은 제가 이제 사업을 좀 만들어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은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이들에게 참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친구들의 이런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 어쨌든 그런 뭐 어쨌든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게 우리가 하나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과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혼자 일해서 뭐 몇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아마 그 이상의 일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연대하고 협력하느냐가 저는 앞으로의 좀 관건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런 연대와 협력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 그리고 한 활동가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충실히 해주는 것도 그걸 하나에 모으는 역할들이 나중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법인에서 어쨌든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이해관계자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개 기관이 혹은 이제 잘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그거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가자라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환경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이 은평천사원이라는 그런 어떤 울타리들이 되어줬는데 그것들이 아이들이 조금 성장해서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이제 지역사회가 사실은 좀 그 아이들을 어느 한 기관이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지역사회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성장을 돕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마을을 생각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서로 뭐 최소한의 마을 안전망을 만든다는 그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은평의 마을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저희 법인에 있는 이제 어쨌든 시설이니까 이제 은평천사원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퇴소한 친구들이 보호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어떠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계들을 뭐 찾아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끊지는 않아요. 네. 필요한 요청들을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친정 같은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설들도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시설이나 뭐 이렇게 다른 공동생활 가정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종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친구들이 그 원래 살고 있던 공간에서의 그런 관계들을 바로 끝났으니까 끊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가족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뭐 요청 오거나 하면 또 연락도 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선생님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강제하지 네, 않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네, 요청이 오면 저희도 혹은 뭐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또 도와주고 뭐 그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매니저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 중요한 일의 시작일 것 같고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 마을도 굉장히 많이 문을 조금 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엔젤스 헤이븐이 사실은 은평천사원에서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이름을 새롭게 했어요.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역에 국한된 복지 그 안에서 더 넓은 복지로 발돋움을 약간 표현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젤스 헤이븐은 은평이라는 지역과 연계된 복지 그것을 뿌리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은평에서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들을 엔젤스 헤이븐은 어떻게 계속 이어가고 있으신지. 네, 일단은 저희 이제 회장님이 계셨고 지금 이제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있고 한데 옛날부터 회장님도 계신가요? 원래 계셨어요. 아, 네. 네네. 그 회장님이 이제 이 오랜 역사이시죠. 엔젤스 헤이븐의 전체 천사원에서부터 맞습니다. 시작하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 회장님이 그래서 은평천사원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영문으로 이렇게 써서 편지를 뭐 외국분들에게 후원자분들에게 뭐 이렇게 보낼 때 엔젤스 헤이븐이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인이 법인명은 영문으로만 바꾼 거다. 네, 제가 그냥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군요.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네. 좀 변경을 하면서 그런 일화가 네네, 있으시군요. 그래서 약간의 팁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제 엔젤스 헤이븐에서는 이제 지역이 하나의 모델링이다. 은평이 모델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아까 복지관 외에도 장애인 뭐 생활시설, 그러니까 거주시설, 그리고 보호작업장, 사회적 기업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들이 저희는 지금 저희 법인에만 좀 집중되어 있긴 한데 다른 지역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 지역 안에서 어떻게 잘 성공할 수 있는 뭐 요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장애인 대상으로 이렇게 좀 연결돼서 하나의 이제 통합된 서비스들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을 기반으로 좀 설계를 하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법인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이 하나의 그런 뭐 하여튼 모델링이 될 수 있다. 특히 은평은 또 연대와 협력을 해오는 그래도 경험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목적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변화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이제 비장애인의 삶과 동일한 삶을 누리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 부분을 달성해 나가는 데서 같이 협력하는 부분 그것이 그리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면 저희는 사실은 뭐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모델이 전국 안에 이렇게 소개되고 그게 이제 그 안에서도 모델링을 잘 받아서 확산이 되시면 뭐 저희로서는 저희 역할을 다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지역의 지역 복지의 가장 최전선에서 활동해 주신 그 부분에 우선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엔젤스 헤이븐의 계획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들 조금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크게는 이제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영역에서는 장애인의 보편적인 삶과 커뮤니티 케어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주거 사업이나 이제 주거 지원 사업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집이 있어야 내 삶이 맞아요.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삶이 안정되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법인에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이나
뭐 아동 청소년 부분들은 은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안게 되는 그런 이슈들을 어쨌든 뭐 큰 법인이긴 하니까 당위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좀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이제 그런 방향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모델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 받다가 자립한 것처럼 엔젤 세이븐도 그런 원조를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후원금과 뭐 사업 수익과 뭐 해서 그런 재정적 독립을 해온 또 법인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외에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좀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매니저님은 이제 은평과 인연이 굉장히 제가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제 사무국 팀장님으로도 재직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복지사이시잖아요. 은평형 사회복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은평형 사회복지를 위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더 노력해 가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숙제가 사실은 좀 남았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하여튼 너무 크게 어려운. 네, 아니요, 어렵다기보다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 하나의 이슈나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는 개별 기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과 뭐 공공도 그렇고 뭐 이제 저희 같은 법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협력해서 어쨌든 하나의 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험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점점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리고 그 연대와 협력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은 하고, 다만 이제 워낙 우리나라 이제 복지 서비스나 이런 전달 체계가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기관이나 뭐 하나의 이제 시설 중심으로만 일단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들이 점차 이제 연대와 협력하는 그 경험치를 통해서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기대를 하고, 그걸 또 바라면서 여러 가지 좀 제안도 하고 활동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저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은평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 가능성. 그래서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네. 사람이라서 네. 이제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일을 해야죠. 네. 네. 앞으로의 숙제 저희가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제 저희 마을 라디오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엔젤스 헤이븐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리고 또 송승규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의 각오 그리고 뭐 다짐 이런 거 한번 제가 엿듣고요. 그리고 오늘 마을 라디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옳은 일을 즐겁게 하자. 네. 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좀 즐겁게 하루하루 또 생활하면서 좀 옳은 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평천사원은 아동복지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틀에 매이지 않고 베풀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실천해가는 것으로 성장해 가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랑, 존중, 책임, 정직, 협력, 엔젤스 헤이븐이 가져온 5대 가치는 바로 지금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이며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용 천막 두 칸에서 시작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은평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 다시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그 천사의 날개들을 펼쳐가기에 엔젤스 헤이븐의 그 이념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은평 인터넷 방송국 마을 라디오 은평의 마을을 말한다. 엔젤스 헤이븐 프로젝트 매니저 송승규 편을 진행한 김미영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듦에도 나와 이웃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은평의 주민들 마스크 벗고 인사하는 그날까지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